네,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도슨트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전시해설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시해설가고 보통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은 저 같은 해설가가 나와서 그 전시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주고 더 재미있게 관람할수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문득 전시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가를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화가의 인생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화가가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거나 아니면 비슷한 걸 계속 그린다라고 한다면 전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 이유를 그 화가 인생에서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어떤 딱딱한 그림 분석보다도 한편의 그 화가 인생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한편의 그 화가를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날 화가는 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포스터의 거장, 포스터의 거장이라 불렸고 또 하나는 물랑루즈의 전설이었어요. 물랑루즈의 전설. 어떤 분들은 그런 별명도 쓰더라고요. 물랑루즈의 작은 거인이었다.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화가는 물랑루즈의 작은 거인, 툴루즈 로트렉입니다. 자, 오늘은 로트렉의 삶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어린 시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 사진인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로트렉은 1864년 남프랑스의 알비라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로트렉이 태어나던 날에 특이하게도요,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날 그렇게 심한 비바람이 몰아쳤대요.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전부 걱정을 했어요. 이 날씨가 뭔가 이 아이 운명에 안 좋은 징조가 아닐까. 전부 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날 태어난 아이는 날씨와 전혀 안 어울리게 너무 이쁘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자, 실제로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귀여웠대요.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분의 첫 번째 별명이 뿌띠 비주였어요. 작은 보석 로트렉. 실제로 작은 보석이라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애가 너무 건강하게 생겼으니까 아이가 튼튼하구나. 병 없이 잘 태어났구나. 이러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자, 로트렉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려면은 이름을 들어야 돼요. 왜 이름을 들어야 되냐? 많은 분들이 이 화가를 툴루즈 로트렉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툴루즈 로트렉은 성입니다. 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을 보여드릴게요. 로트렉이라는 화가의 본명은 이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앙리 마리 레이몽드 툴루즈 로트렉 몽파. 엄청 길단 말이죠. 로트렉 가문 사람들은요, 이름이 짧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긴 이유가. 귀족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나타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름에 드가 들어가잖아요. 드는 귀족들이 쓰는 성이었던 거예요. 귀족이에요. 얼마나 잘 살았냐. 그 당시에 남프랑스 전체를 다 포함해서 부자로 유명했어요. 그 정도로 잘 살았는데 자, 집을 보여드릴게요. 1800년대에 로트렉이 살던 집이에요. 저기 살았는데 내부를 보시면요. 더 놀라실 거예요. 로트렉 집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딱 그 부가 느껴지죠. 굉장히 잘 살았는데 로트렉 가문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재산은 많았죠. 그런데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게 혹시 새 나가면 어떡하나. 재산이 빠져나갈까 봐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은 해선 안 될 행동을 해요. 뭐 했을까요?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근친이에요. 근친. 다른 가문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트렉 가문은 12세기부터 모든 결혼을 가족끼리만 했던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냐면 로트렉이 태어났을 때 이분의 부모님은 사촌지간이었어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요. 심지어 자매였어요. 더 이상 갈 데까지 갔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조상들을 타고 올라가면요. 실제로 그 전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더 특이한 거는 로트렉의 부모님은 장애를 한 세대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아들인 로트렉이 딱 태어났을 때 그 가문의 저주를 다 받았어요. 로트렉이 다 물려받습니다. 자, 로트렉이 평생 동안 겪게 되는 병명이 있어요. 이거는 안 고쳐져요. 병명이 농축이골증이에요. 농축이골증.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병은 지금은 없어요. 근친을 해야만 생기는 병이에요. 제일 큰 증상이 뭐냐면 뼈가 약해요. 로트렉은 평생 동안 뼈가 얼마나 약했냐? 이분은요, 누가 툭 치면 부러졌어요. 딱 봐도 성인인데 키가 너무 작잖아요. 비율이 안 맞게 돼요. 이분의 운명도 참 기구해요. 화가들의 인생이 참 기구하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멈췄거든요. 성장이 멈췄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리만 멈춰버렸어요. 로트렉은 15살을 기점으로 다리 빼고 다 자랍니다. 비율이 더 이상해져요. 이때 장애가 심해진 거예요. 자, 이때부터 아버지가 외면을 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로트렉한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 작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이쪽 볼게요. 어머니 모습이 확대되어 있는데 어머니는요, 아버지와 정반대였어요. 교양이 풍부했고 독서를 좋아했어요. 항상 로트렉 옆에서 책을 읽었대요. 조용히 책을 봤는데 부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로트렉의 어머니는 로트렉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옆을 계속해서 지켜줬어요. 사망할 때도 옆에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이 그림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로트렉의 마음을 이 작품에서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문을 보세요. 창문이 뒤쪽에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빛의 방향대로 그렸다면은 어머니 얼굴에 그림자가 져야죠. 창문이 뒤에 있는데,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창문보다 더 빛나지 않아요? 본인 마음인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로트렉은 항상 어떤 사람을 그릴 때 저런 빛을 이용을 잘해요. 빛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요. 어머니가 나한텐 이렇게 빛이 나는 존재였던 거죠. 로트렉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자, 이 빛의 활용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어머니 얼굴은 빛나게 그렸다 그랬죠. 본인 자화상을 보셔야 돼요. 자화상을 보시면 전혀 달라요. 하나 볼게요. 자, 느껴지세요? 아까 어머니랑 정반대예요. 빛이 옷을 보시면은 정면으로 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그림자져 있어요. 본인 마음인 거예요. 내가 장애가 생기니까 얼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물을 잘 이용했어요. 다리가 짧잖아요. 다리를 그리기가 싫은 거예요. 자화상을 그려야 되는데 밑에 화장대로 가렸잖아요. 내 다리가 보기 싫으니까. 이게 본인 마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귀족 사회에서 놀림을 받아요. 로트렉은 귀족 친구들한테 계속 놀림을 당했어요. 키 작다, 장애 있다, 상처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약간 자포자기해요. 그래, 나 장애 있어, 어쩔 건데. 스스로가 대놓고 나타내요. 그래서 로트렉 자화상은 전부 다 포함해서 이 작품이 그나마 정상적인 거예요. 그나마 제대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리냐? 이 다음 자화상도 의외일 거예요. 의외인데 이제부터는 대놓고 팔다리를 더 짧게 그려요. 그래, 나 장애 있어. 어쩔 건데. 봐봐. 이런 식으로 그려요.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그려요. 의외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화상을 항상 일부러 저렇게 그려요. 마치 캐리커처라고 하죠. 캐리커처처럼 장애를 대놓고 더 부각시키게 돼요. 자, 이렇게 딱 상처받은 아이로 자라게 됐어요. 자, 로트렉 작품은요, 나중에 어딜 가서 찾아봐도 자화상은 다 이럴 거야. 다 이럴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계속 지켜봤어요.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이게 그런 게 있었어요. 양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몇 년 동안 집에서만 살았거든요. 할 게 없잖아요. 그때 로트렉은 보이는 건 다 그렸어요. 그때 이 로트렉은 내 눈에 뭐가 보인다. 일단 그렸대요. 보이는 건 다 그렸어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얘를 좀 화가로 키워줘야겠다. 내 아들이 화가가 될 수 있게 지원해줘야겠다.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선생님을 데려왔어요. 이름이 프랭스토예요. 프랭스토.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했었는데 아버지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관심 없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데려왔어요. 우리 아들 좀 그림 좀 알려줘라. 처음 이 사람한테 배워요. 프랭스토한테. 그런데 프랭스토는요, 약간 독특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상하게도요, 로트렉은 다리가 부러진 이후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한테 마음을 닫았었거든요. 닫았었는데 이상하게 이분한테는 마음을 열은 거예요. 교감이 돼요. 친해진 거예요. 자, 로트렉이 왜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었냐?
제가 볼 때 이건 어머니가 의도했을 수도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프랭스톤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로트렉의 장애를 동정하고 불쌍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분은 같이 교감이 된 거죠. 공감을 하고 이때 프랭스토가 로트렉한테 정말 많은 그림 기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독특한 건데 알고 봤더니 프랭스토는 동물 화가였어요. 동물 전문 화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트렉은 처음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게 되는 게 사람보다 동물부터 배워요. 강아지를 엄청나게 그렸어요. 강아지를. 자, 잘 그렸죠? 되게 잘 그렸어요. 로트렉은 원래 그림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동물을 많이 그렸거든요. 특히 강아지. 자, 왜 그러냐? 친구가 없었어요. 귀족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귀족 사회에 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장애인이라 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요. 이 당시 내 유일한 친구는 강아지밖에 없었다. 어렸을 때는요, 강아지를 정말 많이 그려요. 동물들을. 그리고 또 많이 그린 동물이 하나 있어요. 강아지와 말을 그렸어요. 강아지와 말을 엄청나게 그렸어요. 자, 그런데 그림 보세요. 누가 타 있잖아요. 누가 타 있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누가 타 있죠. 자, 이게 누군지가 중요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그렸어요. 말을 타는 아버지의 모습을. 왜 그랬냐? 이 말 그림에는 두 가지 사연이 있어요. 첫 번째, 그래도 아직 어린애였잖아요. 10대 때 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아버지가 외면을 하는데 이 당시 로트렉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 듣고 싶었대요. 아버지한테 한 번쯤은 칭찬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아버지랑 사냥을 갈 수도 없고 같이 말을 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게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말 타고 외출할 때마다 창문으로 본 거예요. 보고서 아버지가 말 타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면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렇게 멋있게 그렸다. 나 좀 칭찬 좀 해달라. 안타깝게도요. 로트렉은 삶을 마감할 때까지 아버지한테 칭찬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그림 따위 잘 그려서 뭐해. 남자가 사냥해야지. 말 타야지. 계속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로트렉은 언젠가 칭찬해주겠지. 계속 말을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이것도 안타까웠는데 14살에 한 번, 15살에 한 번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로트렉은 15살 이후로 달려본 적이 없어요. 못 달려보는 거예요. 달리면 뼈가 부러지니까. 달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그린 게 말이었던 거예요. 셀 수 없이 그렸어요. 로트렉 그림 중에서는. 자, 이 말과 강아지 사연을 좀 알고 보시면은 다음에 로트렉 그림을 볼 때 느낌이 다를 거예요. 좀 더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인생 마지막 스승을 만나게 돼요. 프랭스토한테서 동물 그리는 법을 마스터했어요. 그 다음 선생님의 이름이 인생 마지막 선생님인데 코르몽이에요. 여기가 코르몽 화실이에요. 코르몽 화실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파리에서 코르몽 화실이 유명했거든요. 자, 왼쪽에 제일 왼쪽 구석 아래를 보시면은 키 조그만 남자가 앉아있죠. 로트렉이에요. 로트렉인데 그 바로 오른쪽 보시면은 한 남자가 바닥에 앉아서 로트렉 바로 오른쪽에 파레트 들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파레트 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코르몽 화실에 전학생이 왔어요. 전학생이 왔는데 어째 전학생의 상태가 애가 약간 좀 이상했던 거예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나이도 많고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는데 말도 안 하더래요. 다른 학생들은 저 전학생이 무서워서 피했어요. 그런데 로트렉만큼은 다른 걸 느꼈대요. 아, 저 전학생을 보니까 나랑 비슷한 놈이다. 느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인싸, 아싸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트렉은 아웃사이더, 이 겉도는 사람들하고만 친해졌던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로트렉이 저 전학생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평생 절친이 돼요. 그때 왕따 당했던 저 파레트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빈센트 반 고흐예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반 고흐가 이때 코르몽 화실의 전학생으로 왔던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 둘은 평생 친구가 되는데 재밌어요. 저는 항상 화가와 화가 사이 관계를 좀 재밌게 보거든요. 어떤 사이였냐면
나이가 많은 전학생이라고 했죠. 반고우는 로트렉한테 이 시기에 그림을 알려줬어요. 그림을. 그래서 딱 이 시기에 두 사람 그림을 같이 보시면요. 비슷해요. 로트렉이 한동안 반고우 화풍을 쓰고 있어요. 자, 반고우는 로트렉한테 그림을 알려줬어요. 그럼 로트렉은 반고우에게 뭘 해줬냐? 그림에 해답이 있잖아요. 술집이에요. 술잔 있잖아요. 로트렉은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반고우한테 술을 다 사줬어요. 술이란 술은 다 사줬죠. 이런 관계였어요. 자, 그리고 이 코르몽 화실을 나올 때가 되면은 그림이 마스터가 돼요.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더 이상 학교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배울 건 다 배웠다. 자, 이러고 학교를 나오게 되는데 사실 로트렉은요. 제가 앞서 2명의 선생님을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림에 대한 기법을 배운 거였는데 로트렉이 평생 존경했던 화가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인데 누군지 아시는 분은 없겠죠? 이름 들으면 다 아세요. 에드가 드가예요. 에드가 드가. 로트렉이 평생 존경했던 게 드가였어요. 에드가 드가를 존경했는데 자, 뭘 존경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뭘 존경했을까? 기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드가한테는 그림 그리는 기법은 안 배웠어요. 뭘 배웠냐? 그림을 보셔야 돼요. 드가 그림이에요. 드가 그림인데 세탁부가 이 빨래를 하고 있잖아요. 세탁을 하고 있어요. 졸린 거예요. 하품하죠.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목욕하는 여성이에요. 등을 닦고 있죠. 목욕을 하는데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드가는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과. 뭘 그렸냐 드가는 남들이 보지 않는 모습을 찾아서 그렸어요. 이런 모습을 누가 봐요? 누가 이렇게 세탁하면서 빨래하는 모습 이걸 그 전에 누가 그려요? 이런 걸 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드가는 화가로서 남들이 보지 않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드가에게서 보는 눈을 가졌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본 그림이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키요에라 그래요. 우키요에. 일본 목판화예요. 일본 목판화. 제가 이거 딱 보여드리면은 이거 미술관에서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서 보냐면 술 마시러 이자카야 갔다 보죠. 초밥집에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던 거 다 우키요예요. 우키요인데 여기선 또 뭘 배우냐면 로트렉은 자세히 보시면은 우키요에란 건요. 평면적이에요. 평면적. 원근법을 안 지켜요. 원근법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평면적으로 그리려면은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원근법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키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키요에는요. 명암이 없어요. 명암. 즉 빛을 받아서 밝고 어두운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그림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배경과 인물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입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로트렉이었어요. 심지어 로트렉의 취미 생활은요. 우키요의 수집이었어요. 재밌는 게 아까 반고우랑 친구라 그랬잖아요. 둘이 같이 우키요에 수집했어요. 일본 목판화가 좋아가지고. 심지어 로트렉은 약간 분장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분장하는 걸. 일본 사람으로 분장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기모노 입었잖아요. 기모노. 저런 식으로 일본 사람 분장도 많이 했어요. 이 모든 걸 흡수해서 로트렉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려요. 이게 로트렉 포스터예요. 제목이 위에 있죠. 디방 자포네. 제목 써 있는데 이게 다 증명해줘요. 디방. 디방은요. 의자란 뜻이에요. 의자. 자포네. 일본풍이잖아요. 일본풍. 이게 그 당시 파리에 생긴 카페 이름이에요. 디방 자포네. 일본풍 의자. 애초에 이 당시엔 파리에 일본 문화가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것도 이 당시 화가들이었고. 자, 그리고 딱 이쪽 보세요. 명암이 없잖아요. 명암이. 아까 우키요에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자, 맨 앞에 전경, 중경, 후경 다 같은 데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로트렉이었어요. 자,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아, 이제 학교도 안 다녀도 되고 그림 선생님 없어도 돼.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귀족 사회를
스스로 탈출해 보기로 결심해요. 혼자서. 그때 도착했던 곳이 몽마르트의 물랑드라 갈레트였어요. 물랑드라 갈레트. 딱 도착을 했는데 물랑루즈와 물랑드라 갈레트가 똑같은 캬바레거든요. 술집이에요. 이게 나중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물랑루즈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 로트렉이 처음엔 여기를 딱 도착을 했는데 물랑드라 갈레트를 그 전에 한 화가가 그린 적이 있어요. 인상파 화가. 아마 이 사람 이름도 다 아실 거예요. 르누아르. 르누아르. 행복을 그리는 화가잖아요. 르누아르는 불행을 그린 적이 없어요. 항상 행복만 그렸는데 물랑드라 갈레트의 외부예요. 외부 무대예요. 딱 봐도 요즘 말로 인싸들, 아까 얘기했던 가득하잖아요. 파티 즐기고 행복하고 뭐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파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다 어울려서 이 물랑드라 갈레트에서 어울리고 있죠. 자, 물랑드라 갈레트를 르누아르가 이렇게 그렸는데 로트렉도 물랑드라 갈레트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이 전혀 달라요. 똑같은 데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 자, 르누아르는 이렇게, 로트렉은 이렇게 그렸어요. 느껴지세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로트렉은 밖에서 그림을 잘 안 그렸어요. 밖에서 빛을 받아 그리면 내 장애가 더 잘 보일 거잖아요. 웬만하면 서서 그리지도 않았어요. 앉아서 그렸어요. 자기 키 작은 게 안 보이게. 로트렉은 내부에서 그래요. 그런데 딱 봐도 느껴지죠. 르누아르는 저 뒤쪽에 어울리는 사람들, 이 파티에 잘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렸어요. 그런데 시선이 다르잖아요. 로트렉은 구석 쪽에 와서 못 어울리는 사람들, 여기에 스며들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들,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렸어요. 아까 드가가 그랬잖아요. 시선이 달랐다고. 로트렉은 지금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런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딱 느껴질 건데 이 그림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로트렉의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딜 것 같으세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앞에 접시를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접시가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떨어질랑 말랑 불안하게 서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 로트렉의 마음인 거예요. 접시가 아무것도 없는데 위태로운 거죠. 이게 그 당시 로트렉이 느끼던 마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물랑드라 갈레트가 약간 흥행이 떨어지면서, 흥행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곳에 물랑루즈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때 로트렉도 물랑루즈로 넘어가게 돼요. 오늘 이 강연 마지막에는요, 로트렉이 했던 이 말을 들려드리고 끝맺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로트렉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다지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는 곳에 의외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나는 여기에서 감동받는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로트렉이 본인만의 시각으로 어떻게 소외받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이었습니다.